담대한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섹터, 이 시장 안에서 담대하게 투자 이어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해답이 나오겠죠. 함께 하실 분은요.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요. 저희가 엔터주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려고 해요. 네. 좀 흥 있으십니까, 대표님? 원래 좀 아재들이 그쪽에 좀 약한데 어쨌든 뭐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재 흥이라도 일단 흥이 있으시면 예. 네, 아직 좋습니다. 좀 약하지만 약한 영역인데요. 또 엔터 하면은 이 시장 예. 안에서 한참 잘 갔던 때가 있었는데 한동안 또 주춤했거든요. 옛날이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네. 다 또 시장 안에서 한 번의 움직임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안고 이 종목들, 이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YG 엔터입니다. 장중에 뭐 4%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거든요. 7년 만에 네. 신인 아티스트 데뷔가 있는데 베이비 몬스터라고 해요. 네. 아세요? 네, 이름은 들어봤죠. 이 베이비 몬스터 데뷔 예정인데 이 그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? 아무래도 저 블랙핑크로 네. 이 하나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이 그렇죠. 블랙핑크 IP 하나로 거의 7년 가까이를 해먹었는데. 돈을 그 뒤- 많이 벌었어요. 네, 많이 벌었는데 그 뒤로 바통 터치할 그런 아티스트가 없었잖아요. 물론 뭐 저기 저 트레저라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도 있지만 좀 약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번에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데뷔한다고 하니까 데뷔 전부터 반응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저 블랙핑크의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블랙핑크의 초기 반응보다 더 나을 정도로 일단 데뷔 전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도 한번 우리 5월달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5월달에 한번 큰 폭으로 한번 올랐었거든요. 그때 아마 저 블랙핑크 이후에 이제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. 그 이후에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네.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베이비 몬스터의 그 프리 데뷔라고 하는데요.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저 활동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본격 데뷔라고 할까요? 본격 데뷔는 아마 이달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. 실제로 뭐 북미에 진출을 해봐야, 그러니까 네. 뚜껑을 열어봐야 일단 뭐 데뷔부터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또한 가능할까요? 왜냐면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해외 진출 기대감도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블랙핑크도 북미에서는 큰 호황이라고 할까요? 큰 이렇게 뭐 반응은 꽤 많지는 않았거든요. 유럽이나 기타 뭐 신흥국 쪽에서 많았는데 이번에 그 YG 엔터가 저 베이비 몬스터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. 물론 진출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퀘스천 마크 뭐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. 네. 일단 뭐 블랙핑크보다 출시,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북미까지 기대하기에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. 네, 그렇겠죠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. 온라인 콘서트도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지 궁금한 상황이에요. 생각보다 온라인 콘서트 매출이 좋다라는 이 기사들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온라인 콘서트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닐까요, 그죠? 과거에는 우리 그 아티스트 저 공연한다고 하면 거의 다 현장으로 가야죠. 현장에서 가서 그 높은 값을 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번 주말에 네. 그 콘서트를 가거든요. 어느 콘서트? 블랙핑크. 블랙핑크요? 네. 콘서트 해요? 저 팬인데. 그래서 이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네. 이렇게 크구나. 나만 현장 가서 현장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정말 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지. 이게 그 온라인 저 콘서트가요. 이게 아마 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아티스트가 새로 이렇게 데뷔를 했을 때 네. 저 성공의 바로미터로 볼 수도 있거든요. 이제 데뷔 후에 이제 초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뜨거울 때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싶거든요. 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. 온라인으로 보고 저 가수 노래 음악도 괜찮고 율동도 괜찮고 하면 막상 그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 막상 거기 현지로 가면은 직접 와서 보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쵸. 온라인으로 보고 좋으면은 이제 직접 와서 보게 되는데 그러네요. 아마 그 부분이
굉장히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. 조금 온라인으로 잘 되면 오프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고리를 당연하죠.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보자. 네, 오프라인이 훨씬 비싸니까. 그렇죠. 네.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. 네, 그래 비용도 좀 많이 나가죠. 네. 아마 지금 우리 그 엔터테인먼트 제일 큰 업체 네 곳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통제일 겁니다. 굉장히 우리 K-팝으로 호황기를 이끌었거든요. 네. 돈은 많이 벌어놨어요. 돈은 많이 벌어놓고 이제 계속해서 성장은 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투자는 이제 얼마나 효익이 예상될 때 뭐 효익 대비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일정 부분 외형은 지금 이미 키워놨는데 네. 또 투자까지 이렇게 또 하려면 고정비에다가 신규 투자 비용까지 나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그런 과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9월 12일이에요. 하이브와 SM 플랫폼 협력의 일환으로 SM 아티스트 13팀이 위버스에 입점을 합니다.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지 과연 이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가 더 커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. 그렇죠.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각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지금 놓여 있는 앞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놓여 있는 현안들이 각각 다른데 그중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버스가 얼마나 좀 성공하고 반응이 좋으냐가 제가 알기로 위버스가 이게 저 온라인 그 구독자 같은 이렇게 이렇게 유료 회원을 받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SM 아티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서로 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이브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SM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이브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네. 넷마블의 보유 지분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과연 하이브의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네, 보십니까? 그렇죠. 지금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4개 업체의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요 추후에 성장은 아마 평균적으로 10% 정도 성장이 나올 거예요. 외형 성장. 네. 외형 성장은 뭐 대부분 공통적으로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보면은 매출과 순이익이 외형 전년 동기 대비 10% 정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. 10에서 15%. 근데 외형 성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비용 부분을 통제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. 비용 부분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버행 이슈, 네. 오버행 이슈죠.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에 넷마블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. 네, 넷마블이 YG JYP 엔터 죄송합니다. JYP 엔터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 한 18% 정도. 네,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유동성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JYP 엔터 지분을 팔 가능성이 많아요. 네,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좀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, 직접 주식을 장 내에서 팔든 그 대량 거래로 팔든 팔기 전까지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억눌릴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하이브 이야기 지금 해주신 거였고요. 하이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네. 프리미엄 근거는 미국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. 미국 안에서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하이브의 근거 미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? 엔터사 공통적인 부분인데 네. 미국은 참 뚫기 힘들어요. 이 부분이. 그래도 또 프리미엄 근거가 미국이 된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미국 성공하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앞으로 엔터사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저는 고점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일단 엔터 3사 현재 시점에서 엔터주는 저는 중립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중립 의견은 단지 이번 8월 달 주가 흐름은 괜찮을 겁니다. 왜냐하면 9월 달 흐르면 괜찮을 건데 8월에 좀 쉬었거든요. 네. 이제 9월은 신규 아티스트의 데뷔가
한 각각 있어요. 굵직굵직한 게. 그래서 아마 좀 8월에 좀 쉬운 주가가 9월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좀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연말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또 비용 4분기 또 일시적인 비용 떨어낸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연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엔터사는 연초에 가장 투자 유망하다 뭐 이렇게 네. 봅니다. 그러면은 탑픽 어떤 종목으로 보실지 궁금해요. 어쨌든 뭐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? YG 엔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YG 엔터. 예, YG 엔터의 가장 큰 단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핑크 이후에 굵직한 아티스트가 없었던 부분이 주가를 좀 많이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요. 아마 제 기억은 9월 17일로 본격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.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한국의결권 대행의 최창훈 대표와 엔터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